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상권 분석은 이제 계속 상권 분석만 하면 또 지겨울 것 같으니까, 자영업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 또는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 중에, 내가 은퇴하고 일 하나는 좀 해보고 싶다. 노후가 길잖아요. 삶도 길고, 뒤에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적당히 일을 하면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꼭 관심 가졌으면 하는 게 무임점포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요새 이제 투잡, 쓰리잡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신 분들이 편의점 같은 점포나 아니면 뭐 사람을 두고 하는 24시간 사람을 두고 하는 식당 이런 거 투잡으로 하시면 커피숍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자리 잡는 동안에는. 그래서 그 직장 다니시면서 또 저는 대학생도 무인점포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할 수 있고 자기 용돈벌이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인점포입니다. 그래서 무인점포를 앞으로 이런 분들은 꼭, 특히 이제 저같이 이제 자영업을 해보신 가족도 없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살림만 하던 경력 단절의 여성한테는 저는 이건 제격이라고 주위 엄마들한테도 강추하고 있는데 하질 않아요. 겁이 나가지고. 진짜 꼭 할만해요. 아이들 학원비 이상으로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개인 시간을 충분히 1시간 정도나 1시간 반 정도, 물론 주문이나 물류파 이런 거 뭐 이렇게 하기에는 1시간 반도 걸리겠지만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1년에 뭐 3,500, 4,000을 벌 수 있다고 하면 그냥 괜찮지 않아요? 정말 괜찮아요. 편의점에서 인건비 다 빼고 1년에 5천 이상 남는 점포는 자기 인건비까지 빼고 전 직원을 썼을 때 그런 점포가 그렇게 많지 않듯이, 또는 이제 식당을 운영해서 다 빼고 월 7, 8천, 1년에 7, 8천 버는 게 또 쉽지 않듯이, 쉬엄쉬엄 하면서 괜찮은 상권만 들어가서 내가 이제 3, 4천 버는 그런 자리들은 있어요. 그래서 무인점포가 왜 매력이고, 앞으로 계속 자영업에 대한 좀 경험이 없으신 저 같은 주부들 이렇게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의 그 견해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버스를 타면 안내원이 있었어요. 안내원 언니가 하는 일은 뭐 버스 비용을 받고 거실러주는 일을 하는 거죠. 어,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그분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없어지고, 뭐 돈을 넣으면 이제 뭐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뭐 이런 시스템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을 수 있을까? 너무 불편할 것 같다. 그전에는 돈을 이제 차비가 저 때는 60원. 100원을 주면 이제 40원을 거실러 주는, 이런, 직접 거실러 주는데, 그러면 10,000원짜리나 1,000원짜리, 1,000원 정도, 1,000원짜리 내면, 그 다음에 940원 이렇게 거실러 주는데 이게 가능한가? 너무 불편할 것 같은 거죠. 5,000원짜리도 내면 안 됐고, 이제 1,000원짜리만 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하지만 실제 그때 이제 데모도 심했잖아요. 한꺼번에 그분들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조금 이제, 그, 분위기도 안 좋았던 걸 기억하는데요. 막상, 그분들의 그 일이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타면 100원을 놓으면 이제 그 운전사 아저씨가 이제 거스름돈을 이렇게 틱 누르면 이제 나오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교통카드도 되고 다 되는 기능으로 있었죠. 지금에 와서 그 인건비를 그분들을 쓰면서 차비를 거실러 주는 시스템으로 간다고 해도 저희가 싫어하겠죠? 저희가 더 불편해요. 그만큼 무인이나 이런 시스템들은 처음에는 너무 이제 불편할 것 같고 낯설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소비자도 편하고,
직접 딴 사람이 해주는 게 더 불편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 제가 일할 때 이제 고객들이 이제 직접 바코드를 찍고 가시잖아요. 어떨 땐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면 더 싫어하세요. 그래서 뭐 저도 더 그게 편해요. 그리고 이제 편의점을 이제 하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편의점에 차리게 된 첫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어,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가 또 이제 제가 원하는 공부가 있어서 그 공부를 좀 오래 했어요. 시험 공부를 하다가 또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10년, 15년, 13년이 간 거죠. 큰아이가 5학년 때 12년 정도, 12년 정도 집에서 이제 살림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외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을 떠나서 좀 깝깝해요. 더 아끼기만 하고,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절약만 하면서 살 수 없다라는 어떤 극한 그 점에 도착해서 그 재취업을 하든 이제 월급쟁이 조금씩 돈을 벌어도 월급쟁이를 하든 아니면 이제 자영업 하나는 시도하든 이런 코너에 이제 몰린 적이 있었어요. 제 심정적으로. 그때 이제 결론이 이제 자영업 하나는 내가 해보자. 그리고 이제 어떤 업종을 해볼까 하다가 제일 그때 만만했던 게 편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리바게트나 이런 거는 이제 너무 투자비도 많이 들고 제 자영업 주위에 경험 있으신 가족이 없어요. 친정이나 시집도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분이 없어요. 가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 매출 구조나. 근데 아무것도 이제 아는 게 없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조금 뭐 부동산이나 뭐 상권 분석 이런 책을 조금 읽으면서 이제 편의점 매출 구조나 상권 분석 정도만 할 수 있어서 우연히 이제 또 아이들이 좀 초등생이니까 집 근처에 자리가 나왔을 때 이제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해보자 하고 시작한 게 처음 자영업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편의점은 이제 매출도 크고 첫 달부터 인건비 이상의 수익이 다 났고 지금도 그래요. 그랬던 거는 이제 상권 분석을 제 나름대로 이제 많이 한 것보다 이제 거의 정확한 수준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그게 무엇보다 편의점은 중요하고 이런 소매 업종은 진짜 중요해요. 어, 남이 될 것 같고 주위에 보니까 근거 없이 될 것 같다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가 얼마큼 와서 얼마큼 써줄지. 여기는 식당이 아니에요. 식당도 아니고 프랜차이즈 뭐 커피나 뭐 프랜차이즈 빵집 이런 데는 그런 계산법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회사 사람이 알려주지 않는 나만의 또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내가 여기 차렸을 때 적어도 돈을 잃지 않는 그런 곳에 차리셔야 돼요. 그러다 보다 편의점을 좀 하면서 우연히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죠. 가게를 하냐고 이제 주변을 못 돌아보다가 2년 전에 코로나 시기에 무인 점포를 가보고 여러 가지 이제 번듯 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작년까지는 이제 무인 점포가 수익이 좀 안 좋았다가 올해 들어서 아주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무인 점포는 인건비 지출이 없고 계속 물가는 상승할 거라 수익률 아이스크림이든 특히 이제 아이스크림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제 경쟁자들이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좀 적다는 거예요. 이미 쿠팡으로 우유도 뭐 과자부터 우유, 식재료 이런 걸 다 사잖아요. 대부분 너무 편한 거죠. 저도 그렇게 사고 있고. 그런 이제 편의점도 이제 쿠팡이 많이 밀리면서 편의점에 수요해봐야 이제 술담배 도시락에다가 사발면은 주로 이제 박스를 쌓아놓고 먹지 않고 또 이제
사발면 하나로 이제 끼니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비싸도 그 소비자가 그 가격이어도 이제 한두 개 사가는 그런 상권이죠. 무인 점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수요자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대량으로 많이 살 때는 이제 쿠팡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을 이용하는 게 소비자가 편해요. 그래서 무인 아이스크림점, 무인 소매점은 그야말로 내가 먹고 싶은데 이제 그 쿠팡에 주문해도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보다 싸게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근거리에 있으면서 내가 이제 원할 때 이제 사다 먹고 무인 아이스크림점과 접목해서 뭐 술, 담배 빼고 다 팔아도 이제 조그만 상권에서는 이익률을 좀 올리면서 충분히 수익도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무인 점포는 저처럼 자영업에 대한 경험이 없고 자영업에 첫 발을 디디시는 분, 그리고 투잡을 꿈꾸시는 분, 매여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 금액이 좀 작으시는 분, 투자 금액이 아무리 들어도 무인 점포는 월세는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월세 비싼 곳에 이상한 자리에 차리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차리지 않으신 분은 그냥 손해는 안 돼요. 하지만 큰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는 크게 투자해서 크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절대 네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부님들 특히 아이를 초등생 이상 보내시거나 아니면 뭐 아기가 어려도 어린이집만 갈 정도면 집 근처에 무인 카페든 무인 작은 소매점이든 무인 문방구든 물론 운영하다 보면 한두 가지 귀찮은 점들이 생기죠. 물건도 훔쳐가고 찾아내서 뭐 계도도 해야 되고 물건값도 받아내야 되고, 그리고 뭐 기계 때문에 잠깐 빨리 가봐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그 정도 또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요. 남 밑에 가서 한 달에 300 벌기 쉽지 않습니다. 편의점 24시간 운영해도 직원 월급 다 주고도 300 버는 점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그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네, 무인 점포는 제 경험에 그 정도 일하고 1년에 3천이면 3천 벌 수 있으면 저는 주부들 같은 경우 이제 직장인데 다니면 이제 투잡을 하면서 내가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방패막 역할도 할 수 있고, 퇴직을 앞두신 분은 이제 퇴직하고 나왔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 이런 소매점 하나 운영하는 거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러신 분들 첫 스타트로 무인 카페든 무인 소매점든 무인 아이스크림점이든 무인 문방구 여러 이제 회사로 전화하면 수익 구조를 이제 얘기하지만 그거만 믿고 하시면 안 돼요. 저의 그 나름 이제 제가 이제 분석하는 기법이나 이런 소비자의 특성 이런 거 따지면서 이제 하나씩 본인 실력을 키워 나가시고 그 업체들 말을 들으시면, 또는 업체들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이제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차리는데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참고로 무인 밀크트점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저도 지금 할 생각은 많이 알아는 작년에 봤는데 실제로 운영하고 싶진 않아요. 그만큼 이제 좀 다른 무인 점포보다는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점, 무인 소매점 꼭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경험이 없으신 분. 투자금, 시설비, 뭐, 권리금이 있는 자리는, 바닥 권리금이 있는 자리는 또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럼 권리금에 무서워하지 마시고, 뭐, 기껏해야 보증금은 찾아 나올 수 있는 거고, 월세만 괜찮고,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날 것 같으면, 그냥, 뭐 하나, 이거 해서 내가 뭐 하나, 저축이나 하지, 안 쓰지. 이거보다 그냥 하나 차려서 한번 실제로 해보시면 훨씬 좋으시니까 도전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유튜브를 올립니다. 이제 다음 유튜브는 이제 조금만 나홀로 아파트 그 분석이 좀 쉬운 나홀로 아파트 편의점도 들어오기 힘든 자리 그런 자리 300세대가 있는 그 자리에 대해서 한번 나름 상권 분석과 이익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꼭 겁내하시지 마시고 한번 의향이 있으신 분은 적극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